이번 시간은 분사입니다. 분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예요.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하고, 분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일단 종류가 두 개가 있죠. 현재 분사 ing라고 하는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과거 분사 p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p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pp가 과거 분사인데 과거니까 past, 분사니까 participle을 줄여서 앞 글자만 따서 pp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기억, 비읍 이런 식으로 줄인 거예요. 마치 비읍, 시옷 줄이는 것처럼. 예, 비읍, 시옷. 왜요? 비읍, 시옷이. 박수잖아, 박수. 박수. 예, 박수예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분사의 종류와 형태부터, 그 다음에 분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분사도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시제나 태,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분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이따가 잘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5번입니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구별하는 방법. 문장에 쓰인 그 분사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별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에는 암기해야 할 분사형 형용사로 ing로 끝나는 거, ed로 끝나는 분사형 형용사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형용사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암기 필수. 자, 그러면 분사 형태. 분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부터 정리할게요. 현재 분사는 일단 생긴 형태가 동사 원형 더하기 ing, 예, 그렇죠. 그리고 의미는 뭐예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다라는 동사가 형용사가 되면 뭐라고 해석해요? 하는이라고 해석하죠. 얘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예문 The new device processing data automatically was first suggested by Dr. Hines. 그러면 processing이라는 이 현재 분사가 앞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장치가 닥터 하인즈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 해석이 처리하는. 자, 다음에 과거 분사는 생긴 형태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 뒤에 보통 ed, pp라고 하는데 규칙 동사의 경우는 동사 원형 뒤에 ed를 붙이죠. 그 의미는 뭘까요? 얘는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의 동사가 형용사가 됐어요. 그럼 원래는 되는 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과거 분사는 되는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요? 된이라고 해석합니다. 된. 이유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되는이면 수동이지만 진행의 의미잖아요. 되는이니까. 된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있다. 과거 분사 된. 자, 예문. Some safety regulations observed by factory workers should be revised due to their lack of effectiveness. 그러면 여기 observ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safety regulations라는 복합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얘가 준수된이라는 뜻이죠. 공장 근로자들에 의해 준수된 몇몇 안전 규정들이 due to가 때문에잖아요. 이 부족이고 effectiveness는 실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실효성 부족 때문에 should be revised. revise는 수정하다, 개정하다. 수정돼야 한다, 개정돼야 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여기도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졌죠.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는 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배웠으니까 분사는 형용사예요. 첫 번째로 당연히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그 구조가 잘 보세요. 분사는 명사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에서 봤던 예문들은 어땠어요? 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죠? 자, 이거 구분할게요. 분사가 일반 형용사처럼 한 단어면 그냥 앞에서 꾸며주면 돼요. 일반 형용사도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구가 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했죠. 똑같아요. 분사의 경우도 예를 들어 ing가 타동사의 ing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거나 자동사의 ing라도 뒤에 수식어가 있거나 pp 뒤에도 역시 수식어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두 단어 이상으로 긴 형용사 구가 되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할 수 있어요. 자, 예문. 우리 아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예문들 두 개 봤으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하는 예문들 확인해 보죠. Working lab technician. 일하는 연구실의 기술자는
should not be disturbed.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는 일하는 연구실의 기술자. 자, 다음도 과거분사 한 단어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 A newly hired accountant. 새롭게 고용된 회계사는 is a man of great reputation. 훌륭한 평판의 사람이다. 즉,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해되죠? 분사가 한 단어면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일반 형용사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사는 보어로 쓰일 수 있죠. 형용사니까. 그래서 예문을 보면 주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거. I get excited to know that I'll be promoted to the general manager of sales. 그럼 general manager는 부장 정도 되죠. 영업부장. 자, get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로 되다라는 뜻이 있으면 뒤에 excited 얘가 형용사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어, 이형식 동사, 보어,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 수식어. 그럼 얘는 이형식 문장 구조거든요. 나는 나는 영업부장으로 승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흥분된다. 이렇게 흥분된다. 되다, 그다음 흥분돼. 자,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Most of the TV viewers were shocked at the news of a plane crash this morning. TV 시청자들 중에 대부분이 충격받았다라고 할 때 이 were shocked를 비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과거분사, PP, 형용사의 의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수동태가 되죠. 이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두 가지죠. 일단 해석해보고 대부분의 TV 시청자들은 오늘 오전에 비행기 추락 소식에 충격받았다.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는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역할하는 보어지만 밑에는 아예 비동사 더하기 PP로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동사 형태, 수동태 동사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토익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비동사 뒤에 interesting 있어. It is interesting. 그것은 흥미롭다라고 하면 얘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의 구조인데 They are going to school. 그러면 그때는 are going이 현재 진행형의 동사죠. 비동사하고 going이라는 현재 문자를 합쳐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 묶어서 보는 경우랑 비동사 뒤에 ing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BPP를 묶어서 수동태 동사로 보는 경우랑 비동사 뒤에 PP를 형용사 보어로 보는 경우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가 오는 예문을 볼게요. They are watching the famous actress Linda Jones going past reporters trying to interview her. 그러면 were watching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지각 동사예요. 목적어 다음에 ing. 지금 얘가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였죠. 해석은 사람들은 유명한 여배우인 린다 존스가 go past 그러면 지나가다. 기자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를 인터뷰하려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reporters 꾸며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 현재 분사 ing. 예문 이런 문장. Keep me posted after you go back to your country, not to make me sad and worried. 그러면 keep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죠. 우리 오래간만에 복습할까요? 오형식 동사 4개가 뭐였죠? 오형식 동사 4개. make, 여기 나온 keep, find, consider. 그죠? 자, 그래서 얘가 keep 목적어 형용사로 PP.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토익 시험 문제에 keep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빈칸이 있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중에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99% PP. keep 목적어 PP 이렇게 쓰입니다. 목적어가 사람이면 거의 100% 이건 PP예요. 그럼 직역하면 포스트는 편지를 붙이다, 연락하다는 뜻으로 내가 계속 연락받도록 유지해줘. 즉 나한테 계속 연락해.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간 후에 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나투 부정사니까 나를 슬프고 걱정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나한테 계속 연락해줘. 이런 문장인데 이 keep me posted 이 문장을요.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계속 연락해라고 나중에 좀 오랜 동안 떨어지는 이별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keep me posted 이런 말 많이 써요. keep me posted. 자, 하나 표현 알아두시고 자, 그럼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인 명사 수식, 분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인 명사 수식과 보호, 봤죠? 그 다음에는 분사도
준동사라고 하는 것 중에 포함되니까 원래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있어요. 분사도 완료 형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완료 분사라고 하는데 생긴 모양은 동명사랑 똑같아요. ing 기준으로 하면 having pp예요. 언제 쓸까?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 걸 나타낼 때 이렇게 having studied science for over 5 hours without any rest.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동안 과학을 공부한 후에 또는 공부했기 때문에 I felt exhausted. 나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럼 피곤함을 느낀 것보다 공부한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tudying을 쓰면 안 되고 having studied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생략된 접속사를 after라고 해도 되고 because, as로 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수동형. 우리 동명사의 수동형이 뭐였죠? 동명사의 수동형이 being pp죠. 그럼 분사의 수동형도 똑같아요. ing 기준으로 하면 수동형이 being pp예요. 근데 분사구문의 경우는 being pp에서 being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분사구문의 예문 being pleased 또는 pleased to hit hole in one. Hugh treated his friends to dinner at a fancy restaurant. 홀인원을 쳐서 기뻤기 때문에 휴는 멋진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저녁을 쐈다. treat 사람 to 음식 그러면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음식을 사줬다. 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회화 표현으로. 야, 내가 오늘 저녁 쏠게. 그러면 I will treat you to dinner tonight.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분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g 기준 하면. 부정하면 not 붙이면 되죠. not ing 하면 돼요. Not passing the driver's license test.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인데 You cannot drive the SUV you purchased. You purchased는 관계대명사죠. 당신이 구입한, 네가 구입한 SUV를 운전할 수가 없어. 자, 재밌는 상황이죠. 면허증도 없는데 SUV를 하나 산 거야. 예를 들어 GV80 산 거예요. 한 9천만 원짜리. 근데 면허가 없어. 근데 이게 가능하기도 하죠.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면허 딸 때 여기는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행시험을 바로 보는데 주행시험을 볼 때요. 차를 가져가야 돼 본인이. 본인이 차를 가져가서 그 차로 운전을 합니다. 옆에 그 시험관이 조수석에 타고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 이제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이렇게 차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럼 어떻게 해?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차가 있어? 아버지 차, 친구 차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요. 주행시험 봐요. 저도 제 친구 차 가지고 가서 시험 봐서 바로 합격했어요. 한 번에. 자, 다음에 분사구문입니다. 아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분사라는 개념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분사구문은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부사구입니다. 자, 분사구문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접속사하고 주어동사가 있는 예를 들어 when하고 주어동사가 있는 이러한 문장 부사절을 짧게 줄이는 방법이에요. 부의 형태로. 부사절이 줄었으니까 뭐가 돼요? 부사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긴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방법이다 하는데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길게 표현하는 거하고 짧게 말하는 거하고 당연히 뭐가 더 좋아요? 짧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죠. 그래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 만드는 방법. 분사구문을 만들 때 기본 조건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접속사가 쓰여있는 접속사가 있는 절의 주어를 부사절의 주어라고 하고요. 접속사가 없는 문장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죠. 기본적으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분사구문을 쓸 수 있어요. 분사구문을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 맨 처음에 일단 이 부사절을 부사구 형태로 줄여야 되니까 뭔가 막 생략돼. 뭐가 생략될까요? 먼저 접속사부터 생략. 그 다음에는 똑같은 주어가 두 개 있잖아요. 그 주어를 또 생략, 부사절의 주어. 뭐가 남아요? 동사하고 뭐 목적어, 동사하고 수식어 등이 남겠죠? 그럼 이 동사구에 이 동사를 뭐로 바꿀 거야? 분사구문이니까. 분사로 바꿔요. 분사로 바꾸는 방법은 능동 형태이면 그냥 ing가 되고요.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으면 being pp인데 being pp에서 being은 대부분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When he worked예요. 그리고 he 뒤에 동사가 있고 그러면 when 지우고 he 지우고 worked라고 하는 능동태 자동사가 있으니까 worked의 원형 work에다 ing 붙이면 working이 되겠죠.
그렇게 분사구문 만들면 되고. 근데 원래 문장이 이번엔 수동태였어. When he was made. 그럼 when 지우고 he 지우고 was made가 남았는데 was made에서 동사는 was잖아요. 비동사. 비동사의 원형이 뭐죠? be. ing 붙이면 being made가 되는데 이때 being pp의 being은 다 어떻게? 생략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현재 분사라는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분사. 분사만 남죠. 그리고 얘가 구의 역할을 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여기 제가 추가 설명 몇 가지 할게요. 분사 구문은 중요한 게 여기 뒤에 이 컴마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어 동사 앞에 컴마하고 어떤 말이 있으면 다 부사입니다 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여기도 주어 동사 앞에 이 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에 있는 ing나 pp를 부사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컴마가 없어요. 주어가 복수 명사였어요. 앞에 한정사 없이 예를 들어 뭐 employees 그리고 앞에 분사가 ing나 pp가 컴마가 없이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ing나 pp가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겠죠. 무슨 역할에?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네는. 부사절을 뒤에 동사를 꾸몄던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니까 커마를 찍어서 명확하게 얘네가 부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사구문의 커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분사구문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접속사를 생략했죠. 그런데 이 접속사를 생략했더니 아까 우리 봤던 그 분사구문의 예문 중에 뭐뭐 후에도 있었고 뭐뭐 때문에도 있었고 해석이 다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접속사를 생략했을 때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경우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써줘도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예문처럼 when working, 그냥 working이 아니라 when made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접속사 뒤에 ing나 pp 이런 분사구문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부사절이 주절의 앞에 있죠. 주절의 앞에 있는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경우인데 이 부사절의 위치가 주절의 뒤에 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I studied hard. 난 열심히 공부했다. 그 다음에 아니죠. I could pass the test.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 Because I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잖아. 그럴 때는 주절의 앞에 있고 분사구문이 커마와 함께 뒤에 ing, pp 이렇게 쓰이는 구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분사구문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예문 하나 보고 나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분사구문 만들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맨 먼저 원칙대로 when 지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she 지우고 그 다음에요 received의 원형 receive에 ing 붙으니까 receiving my report 하고 커마까지 딱 확인하고 분사구문이다 하면 되겠죠. 해석은 각자 해보시고 자, 분사구문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사구문이 시간, 이유, 조건, 뒤에 양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분사구문을 만들기 전에 이 분사구문 전에 원래의 문장에 접속사가 예를 들어 when이 있었다. after가 있었다. 그리고 걔가 분사구문이 되면 당연히 시간이고 원래 분사구문 전에 원래 문장 부사절에 because가 있었다. 그럼 이유고 분사구문 전에 if가 있었다. 그럼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각자 해석해 보시고요. 4번도 마찬가지 양보도 나타낼 수 있어요. 원래 문장에 although가 있었다면 얘가 분사구문이 됐을 때 양보의 의미다 라고 하는 건데 5번만 설명할게요. 분사구문에는 부대 상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부대 상황이라는 거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여기 용법에 1번, 2번을 쓰지 않았지만 부대 상황은 첫 번째 하면서라고 해석될 때는 뭐라고 하냐? 얘는 동시동작 용법이라고 해요. 부대 상황에 뭐? 동시동작 하면서라고 해석될 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는 하나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거죠. 이거는 연속동작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대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시동작이 있고 연속동작이 있고 그럼 이거 하나만 구분해 봅시다. 이게 동시동작인지 연속동작인지 The bus running fast overturned at the intersection. 빠르게 달리는 버스가 전복됐다. 교차로에서. lead to 명사는 뭐뭐로 이어지다. lead to ing 동명사 시간에도 했어요.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초래하다예요. 교통혼잡을 초래했다예요. 이렇게 해석됐어. 얘는 동시동작이에요? 연속동작이에요? 연속동작이죠. 사고가 나서 교통혼잡이 생긴 거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분사 자리에 빈칸이 있는데 ing가 맞는지 pp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의 분사 문제예요. 얘네들 선택하는 방법, 그 문장의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이렇게 꾸밀 때가 있고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가 있잖아요. 이건 구분해야 돼.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자, 중급 실전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동사의 분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이 명사 앞에 타동사잖아요. 100% PP. 자동사잖아요. 100% ING예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동사는 원래 수동의 의미를 갖는 PP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자동사는 100% ING인데 타동사는 그럼 왜 명사 앞에 100% PP냐? 얘가 능동으로 ing를 쓰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단어 이상이 돼버리죠. 그때는 앞에서 꾸밀 수가 없고 다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동사는 명사를 앞에서 한 단어로서 꾸며줄 때는 100% PP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명사 앞에는 자동사는 100% ing, 타동사는 100% PP.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타동사를 다 구별할 수가 없고 때에 따라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봐요. 요령이 있어요. 수식받는 명사랑 분사와의 관계가 명사가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다 ing예요. 명사가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왜? 이게 명사가 뭐뭐 하다니까 자동사의 느낌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명사를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이거는 타동사잖아. 뭐뭐를 뭐뭐 하다니까 그때는 PP가 맞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 여러분 처음 듣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외워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명사가 뭐뭐 하다가 ing고 명사를 뭐뭐 하다가 pp니까 명사가 뭐뭐 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명사가 뭐뭐 하다가 ing니까 명사가잉 이렇게 잉 예. 명사가잉 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세요. 명사가 뭐뭐 하다가 ing 명사를 뭐뭐 하다 pp예요. 자, 그런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토익 시험에서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는 대부분 타동사로 물어봐요. 그러면 뭘 보냐? 얘가 일단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얘기는 얘가 한 단어예요?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요? 두 단어 이상 길죠? 그럼 뭘 보냐? 뒤에 목적어 찾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ing겠지.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 pp가 되겠고, 그죠? 주의할 거는 가끔 나오는 자동사의 경우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ing 형태로 쓰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타동사를 물어봐요. 자, 그럼 여기 이 문제 풀어볼까요? 뭐가 맞을까? repeating이 맞을까? repeated가 맞을까? repeated죠. 왜? 실수를 반복하다 하면 말이 되니까 얘가 repeated가 맞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반복하는이면 ing고 반복된이면 pp야.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반복하는 실수, 반복된 실수. 반복된 실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반복하는 실수도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다? 실수를 반복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니까 얘가 pp다 이거죠. 실수가 반복하다가 말이 되면 ing고. 이해되시죠? 명사를 뭐뭐하다.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이건 지금 어떤 구조예요? 앞에 명사가 있고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이때는 뭘 찾아? 얘는 기니까 뒤로 갔어요. 긴 건 다 뒤에 목적어를 찾는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대절이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ing가 정답.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 요령을 배워도 문제를 풀다가 이게 문제 유형이 뭐지? 앞에서 꾸미는 건가? 뒤에서 꾸미는 건가? 이렇게 헷갈려요. 자, 무슨 얘기냐? 분사가 들어갈 자리에 빈칸이 있고 만약에 여기는 대절 있지만 여기 명사가 있어. 목적어인데. 근데 이걸 구조를 잘못 파악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사가 들어갈 자리 앞에 명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있어도 분사 자리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문법적으로 얘가 95%에 해당돼. 나머지 5% 뭔지 알아요? 사형식 문장 구조. 앞에 간접 목적어가 있고
ing나 pp 다음에 직접 목적어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어. 사형식. 빼놓고 대부분 다 여러분 뭐만 기억해요? 분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앞에 명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 구분하는 문제 유형을 두 가지를 배웠죠. 앞에서 꾸밀 때 명사 가행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뒤에서 꾸밀 때는 기니까 목적어 찾으면 되고. 세 번째, 분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큰 제목으로 2번인데 분사가 보어로 쓰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랑 보어의 관계가 또는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다라고 대부분의 교재, 대부분의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토익시험에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 어떤 분사 형태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감정동사의 분사 형태, 소위 감정분사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 interesting이 맞아요, interested가 맞아요, 이런 거. exciting이 맞아요, excited가 맞아요, 이런 거. 우리 교재를 보시면 감정동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교재 잘 펼쳐보시고 감정동사들 나와 있는 거 별표 하나 한 다음에 좀 외워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한 3번씩만 읽어보면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감정동사의 분사. 감정분사가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그럼 감정분사는 ing를 쓰고 주어가 사람이면 감정분사는 pp를 써요. 자, 이건 우리가 태 시간에 배운 거랑 비슷해요. 주어가 감정을 일으키면 ing,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p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어가 감정 일으킬 땐 능동태, 감정 느끼면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예요. 사물이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사물은 보통 감정을 사람한테 일으키니까 ing가 되고 사람은 보통 감정을 느끼니까 pp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pp인가 ing가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필통에서 샤프를 꺼내서 옆 사람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러요. 그럼 뭐가 나와요? 뭐 나온다고? 피 나오죠. 찔린 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찔리면 감정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래서 감정동사 사람 피예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사물은 반대로 ing. 자, 암기 당했죠. 예. 자, 여기 보세요. ing랑 pp 중에 뭐가 맞을까? 딱 봐도 주어가 사람이니까 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관계대명사절이잖아. 위치부터 present까지. 그럼 여러분이 볼 거는 주어가 사물이니까 interesting ing 고르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감정동사가 분사의 형태로 보어 자리에 온 거 공부했잖아요. 근데 얘가 감정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그때도 똑같아. 감정동사의 분사, 감정분사라고 할게요. 감정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 그 명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pp예요. 예를 들어 interesting book이 맞아요? interested book이 맞아요? interesting book이잖아. 지금 수식받는 명사가 사물이니까 interesting이 맞죠? exciting people이에요? excited people이에요? 흥분한 사람들, 흥분된 사람들이니까 excited people이죠?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니까 pp를 썼다. 감정동사 사람, p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 3번, 소제목으로 4번째 4번. 얘는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누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일단 이해시켜드리고 답 찾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이 줄어들면서 걔를 ing나 pp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사구문에 그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되잖아. 그러면 뭐랑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야 되죠. 하지만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원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랑 능동의 관계면 ing, 수동의 관계면 pp다라고 설명하는 것 뿐인데 얘도 되게 간단해. 문제 푸는 방법은 이래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구문이니까 짧아요, 길어요? 구문이야, 구문. 구야, 구. 그럼 분사가 한 단어예요?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이에요? 두 단어 이상으로 길죠? 분사구문 기니까 다 뒤에 목적어 찾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대부분 타동사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분사구문의 힌트 어디 있어? 여기 커마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의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 요거만 하나 외우는 거야. 명사 가행 요거 하나만. 뒤에서 꾸밀 때는 기니까 뒤에 목적어 찾고. 감정동사는 사람 pp 외워졌죠?
그다음에 분사 구문도 기니까 뒤에 목적어 찾고. 이러면 분사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암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암기한 게 아니라. 자, 보죠. 자, 요거는 해빙 PP지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요거는 능동이고 해빙 BNPP는 수동이죠. 그럼 이 두 개 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얘는 무슨 문제? 분사 구문 문제인지 알 수 있죠? 뭘 찾아? 구문 기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죠. 있으면 ing. 중요한 소포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그 우편 배달부는 모든 소포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보다 그 전에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완료 분사의 형태를 쓴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분사형 형용사로요. ing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고 ed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ing는 능동의 의미, ed는 수동의 의미만 가지고 답을 찾다 보면 틀려요. 얘네는 어떻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분실된, 실종된 그러면 왠지 미스드일 것 같잖아. 미스트. 그런데 뭘 써요? 미싱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자체가 그냥 형용사예요. 사전 찾아보면 분실된, 실종된이란 얘가 형용사라고. 수동의 의미지만 ing를 쓰는. 그 다음에 복잡한 그러면 complicating이 맞을지 complicated가 맞을지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적용해 보면 complicating이 맞을 것 같잖아. 근데 뭘 써요? 복잡하니 complicated. 이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얘네는 그냥 단어 암기, 우리 단어 외우는 방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실전 문제 있지만 시험 문제에 우리가 외웠던 이런 형용사가 있어요. 얘네가 보기에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existing이 있고 existed가 있고 to exist가 있고 exist가 있어. 그럼 거의 분사 문제면 얘가 그냥 정답이에요. 거의 90% 이상. 여러분들이 외운 이 단어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ing, pp형, 분사형 형용사 별 3개, 우리 핸드아웃에 별 3개 하시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교재 부분에도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별 3개를 하시고 여러분들 꼭 복습 많이 하세요. 이걸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4가지의 문제 푸는 요령 배웠죠? 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거예요, 수거.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그냥 답을 찾아주면 굳이 복잡하게 분사 문제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분사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